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지금 거의 새벽 2시 다 돼가는 시간에 맥도날드에서 새벽 6시 비행기 기다리면서 찍는 Q&A. 그리고 찍을 때 사실 여기가 바깥이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이어폰 마이크를 이렇게 입에 갖다 대고 찍으면 음질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웃기겠지만 웃기겠지. 그래서 최대한 좋은 음질을 위해서 마이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처음으로 호주 오기 전에 영어 실력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 실력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인 거다 보니까 영어를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호주 오기 전도 아니고 한 23살, 22살 때 한번 토플 시험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토플 평균이 78, 9점이었고 호주 오기 직전에 3달 정도 영어 회화를 다녔었고 학원 다녔었고 그래서 제 첫 영상 같은 경우가 호주 온 지 2주 만에 찍은 영상이라서 정말 그때 영어가 진짜 호주 오기 직전에 영어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잡을 어떻게 구했었는지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썰이 있는데 옛날에 호주 딱 왔을 때는 어학원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거든요. 막 어학원 2-3달 다니면서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액티비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액티비티도 막 하면서 노는 그런 게 너무 좋아 보였고 로망이 있어서 가고 싶었는데 일이 생각보다 너무 덜컥 빨리 구해져 버리기도 했고 우선 어학원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초반에 어학원을 못 갔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도 호주에 딱 왔을 때 제일 큰 걱정이 영어였고 일단 영어를 익숙하게 하려면 외국인들이랑 교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학원 대신에 어떻게 해야 내가 외국인들과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정말 조금 무모하고 위험한 방법이긴 했는데 제가 진짜 호주 와서 3주 동안 매일매일 약간 벤치에 있는 의자 있잖아요. 거기에 외국인들이 혼자 앉아있으면 가서 그냥 말을 걸었어요. 그냥 가가지고 혹시 미안한데 시간 되면은 나랑 잠깐 대화할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지금 생각하면 진짜 도라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조금 영어가 절박했어. 솔직히 지금도 막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는 뭐 하나도 들리지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익숙해져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진짜 꼭 하루에 한 명 벤치 의자에 외국인 혼자 앉아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 말을 걸어가지고 한 2-30분 대화하는 게 뭔가 하루 퀘스트였어요. 그래서 거의 3주 동안 3주 동안 거의 10몇 명의 외국인들을 만났었고 그 중에서 제가 저녁에 그냥 이렇게 미용실 앞에 있는 벤치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상이 좋아 보였어. 뭔가 시간도 많아 보였고 내가 말을 걸면 영어를 되게 잘 해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나는 혹시 시간 되냐? 시간 되면은 내가 사실 호주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영어가 너무 안 돼서 괜찮으면 나랑 영어 대화 좀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역시 그 할아버지가 너무 흔쾌히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시고 잘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저도 막 신나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왜 왔냐요 호주에. 그래서 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왔고 내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요즘 이제 카페 잡을 구하고 싶다. 나는 커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그분이 그래서 지금 너 일을 구하는 거야? 이러길래 제가 사실 그때는 호주 온 지 한 5일, 3-4일 차였고 이제 막 식탁검을 그냥 좀 염탐하던 때였어요. 염탐하던 때였고 왜냐면 온 지 3일밖에 안 됐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뭐 알아보고 있다. 이 시티 주변으로 뭐 그 커피 알아보고 있다 하니까 갑자기 자기가 아는 친구가 시티에서 카페를 하는데 바리스타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인터뷰를 한번 보라는 거야. 그래서 되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 그냥 길 가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할아버지한테 말 건 거밖에 없는데 갑자기 인터뷰를 잡아준대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 시티에 있는 어떤 쇼핑센터들 몇 개 있잖아요. 그 쇼핑센터 안에 있는 커피숍 중에 하나였어. 되게 작았어요. 작았는데 딱 그래가지고 그 벤치에서 만난 할아버지 백으로도 인터뷰를 했었던. 그래서 사실 그 카페는 인터뷰하고 트라이얼까지 해가지고 붙었었는데 그 트라이얼을 하고 저한테 합격 연락을 준 그 사이에 제가 컨테이너가 붙어가지고 못 간 카페긴 했는데 아무튼 되게 이런 신기한 루트로도 한번 인터뷰를 잡을 어쨌든 구한 적이 있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좀 겁도 없었고 그러면 안 됐었겠다 싶기도 한데 아무튼 조금 그때 저는 많이 절박했었어. 왜냐하면은 저 혼자 왔고 주변에 카페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없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명 아직도 그때 벤치에서 말 걸어가지고 친해진 외국인 중에 아직도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들 한국이었으면 정말 상상도 못했을 거지만 뭔가 외국이니까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약간 무모한 자신감을 믿고 했었던 약간 이상한 영어 공부 중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뭐 덕분에 인터뷰도 봤었고 트라이얼도 되게 쉽게 한번 해봤으니까 좋았던 경험이었죠. 두 번째로는 제가 호주 처음 왔을 때 썼던 이력서랑 커버레터. 사실 지금도 커버레터를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왔을 당시에 저도 막 찾아볼 거 아니에요. 막 찾아보니까 다들 커버레터를 쓰더라고요. 약간 커버레터가 잘은 모르는데 그냥 약간 짧은 편지? 그냥 약간 어필 같은 것 같아. 그냥 뭐 나는 누구고 뭐 한국에서 이런 경력이 있고 물론 다 이력서에 나와 있지만 그런 편지 형식으로 쓰면 조금 더 친근하고 그리고 기억에도 좀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는 항상 이력서랑 커버레터를 같이 PDF로 묶어서 보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요즘은 그냥 이력서를 치면은 바로바로 이력서 뭐 양식 같은 것도 많이 뜨지만 그래도 혹시나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조금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 손쉽게 양식을 구할 수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왜냐면 요즘에 또 한국 분들이 워낙 많이 오시니까 이력서 양식 찾을 시간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그냥 뭐 제가 올린 거 갖다가 그대로 쓰셔도 되고 사실 커버레터는 내용을 조금 바꿔야겠지만 이력서 같은 경우는 그냥 붙여넣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저 양식을 놓고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력서를 갱신을 했어요. 왜냐면은 3개월 뒤에 잡을 구할 때는 그 3개월간의 이력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 양식 그대로 그냥 경력만 추가하는 식으로 계속 지금도 이력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링크는 아래 그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뭐 다 바꾸실 분들은 바꾸셔도 되고 조금 바꾸실 분들은 조금 바꾸셔도 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커버레터 같은 경우는 문법 검사는 안 했거든요. 왜냐면은 문법 검사를 하면은 뭔가 딱딱한 영어가 될까봐 그래서 틀려도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말투로 영어를 써야겠다 해가지고 커버레터 같은 경우는 문법이 좀 틀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얘기로 바꿔 쓰실 때 문법을 바꾸시든 뭐 내용을 바꾸시든 어떻게 바꾸셔도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 잡이 1순위였으니까 항상 커버레터 밑에 이렇게 제 아트 사진 꼭 박아놓고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창에 뭐 PDF로 올려놓을 테니까 나는 뭐 양식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안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대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잡을 어떻게 구했는지. 사실 잡 어떻게 구했는지는 저번에 한번 그냥 씹닷컴으로 구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완전 초반에 워홀 진짜 초반에는 씹닷컴이랑 그 다음에 페이스북 바리스타 페이지를 이용했었는데 우선은 씹닷컴에는 그냥 정말 우리 알바몬에서 찾듯이 뭐 브리즈번 시티 바리스타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제가 초반에는 한 7, 8군데 넣었었고 그 중에 연락 온 데가 컨테이너여서 컨테이너를 씹닷컴으로 구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이력서를 넣을 때 막 넣잖아요. 그니까 나중에 연락이 오면은 얘가 어떤 카페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카페 이력서 넣을 때 보스 이름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메일 주소 같은 거라도 카페랑 이렇게 매치해서 적어 놓아야 나중에 거기서 연락이 왔을 때 이거 어디지? 안 해도 되니까 저는 그래서 연락이 오면은 얘 누구지? 어느 카페 사장이지? 이래가지고 막 메일 다 뒤져가지고 찾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한 7, 8개밖에 안 넣어서 망정이지 만약에 몇십 개 넣었으면은 그거 막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력서 넣을 때 본인이 이력서 넣은 거는 카페 주소랑 뭐 이름, 이메일 이렇게는 좀 메모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뒤로는 항상 그렇게 메모를 하면서 잡을 지원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가 바리스타 페이스북 그룹이 있어요. 다른 도시는 잘 모르겠는데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 브리즈번 바리스타즈라는 이 그룹이 있는데 멤버 수도 그렇게 적지 않고 여기 나름 구인 광고도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초반에 씹닷컴으로 구한 거 이후로는 항상 페이스북으로 구해가지고 이제는 페이스북으로 구하는 게 되게 제일 편해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제 어필을 올렸었어요. 근데 이 페이지가 되게 웃긴 게 내가 게시글을 올린다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네가 일주일 동안 검사라고 해야 되나? 검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날짜는 5월 1일로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한 일주일 전에 올라갔던 걸 거예요.
아무튼 만약에 뭐 이 그룹에다가 글을 올릴 예정이다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올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그룹 같은 경우는 게시글이 바로 안 올라오기 때문에 만약에 일이 정말 급하다 그러면은 빨리 적어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는 그때 이렇게 적었었고 그때 당시 한국에서 연습했던 아트 사진 그리고 제 뭐 정보 뭐 영어 어떻게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일 경력 있는지 어느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지 이렇게 적어가지고 최대한 친근한 말투로 조금 길게 왜냐면은 이건 좀 제 기준일 수 있는데 이렇게 어필하시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딱 제가 봐도 조금 길어 보여야 뭔가 성의 있는 것 같고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아트 사진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되게 길게 어필하는 글을 올렸었고 그래서 그때 댓글이 한 14개 정도 이렇게 달렸었더라고요.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었고 이제 이 글로 연락했던 보스 내 매장에서 아직도 일하고 있는 지금 시티에서 일하는 곳을 이 글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는 구인 광고에 댓글 달고 메시지 보내서 지원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어필하는 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렇게 글을 올렸던 건데 생각보다 많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조금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중에서 제가 고를 수가 있었고 그래서 바리스타를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 그룹은 조금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구인 광고도 많이 올라와서 그냥 심심할 때 이렇게 보다가 내 지역이랑 가까운 구인 광고 올라왔을 때 이렇게 연락해보면 좋으니까. 그리고 얘네가 웬만해서 페이스북 메시지는 금방금방 읽더라고요. 아무래도 다이렉트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제가 구인 광고 중에서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이 광고도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카페인데 여기는 시티는 아니고 남쪽에 있는 카페거든요. 우리 가게는 언더우드라는 쪽에 있고 언더우드라는 그 지역 이름 아무튼 그런 데 있고 우리는 이렇게 뭐 라떼아트 할 수 있는 사람 긍정적인 태도 당연한 거지만 뭐 그라인더 쓸 수 있는지 이런 스킬이 있었으면 좋겠고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 고용 형태로 너는 일할 수 있고 이렇게 토요일 아침은 무조건이어야 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인 카페를 어필하는 구인 광고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딱 이 카페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돼가지고 그래서 연락을 바로 했죠. 연락을 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일단은 나는 한국에서 온 예니라고 하고 1년 정도 커피 경력이 있어. 나는 이런 동네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너희 카페랑 되게 가까워서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제 요즘 이 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이 생기고 난 아트여가지고 확실히 초반 아트보다는 조금 더 스킬이 있어 보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하니까 이제 조금 되게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저도 번호 알려주면서 인터뷰 이렇게 잡고 뭐 전화 언제 하면 좋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스랑 뭐 메시지 주고 받다가 이제 제가 연락을 보낸 지 하루인가 이틀 만에 인터뷰하고 바로 트라이얼하고 해가지고 딱 붙어서 이제 일하고 있는 카페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제가 페이스북으로 구할 때는 항상 페이스북 그룹에서 글 보고 제가 먼저 페이스북 메시지 보내고 댓글 달고 연락 오면은 인터뷰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바텐더 잡도 페이스북에서 구하는데 바텐더 그룹 이름은 브리즈번 바텐더스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여기도 구인 광고가 되게 많이 오고 여기도 제가 그때는 투잡을 구한다고 글을 이렇게 올렸었어요. 작년 6월 글인데 뭐 나는 어쩌고저쩌고 뭐 나는 뭐 바리스타로도 일하고 있고 바텐더로도 일을 하고 있어 시티에서. 이때는 그 주말 잡을 구하려고 했었던 거였어요. 주말 바텐더 잡. 그래가지고 주말 바텐더 잡을 구한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제가 주말 바텐더 잡을 이때 구하고 싶었던 이유가 조금 바텐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쓴 내용이 나는 칵테일을 만드는 걸 사실 그렇게 잘하진 않아. 근데 네가 나를 트레이닝 해주면 난 진짜 겁나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뭐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줘. 이렇게 해서 이때도 댓글이 한 4개 정도 이렇게 달렸었고 그리고 나와 친구가 아닌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을 때는 또 이런 메시지 요청 부분에 메시지가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텐딩 글을 올리고 이렇게 여기로도 연락이 좀 왔었어가지고 바텐더 글 올렸을 때도 뭐 결국 7, 8명한테 연락이 온 거고 그리고 바텐더 그룹에 올라오는 구인 광고 통해서도 제가 연락을 해서 잡을 구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까지 잡을 구했던 방법이고 근데 만약에 페이스북에도 내가 너무
가고 싶은 데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요즘 또 많이 구하는 데가 제가 봤을 때 검트리 식탁컴은 당연하고 조라닷컴 여기서 되게 많이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제 주변 분들은 다 이거에서 잡을 구하는 것 같았고 또 뭐 한인잡 같은 경우는 선브리즈번,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 선브리즈번에서 많이 구하죠. 잡이 여러 개일 때 어떻게 스케줄을 조정을 하는지 호주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서 2주일 단위로 로스터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다음 주 로스터가 이번 주 금토일 안에 나오는 시기예요. 보통은 조금 부지런한 사장들은 2주 후 것까지 나오긴 하는데 제가 보통 다녔을 때는 거의 일주일 단위로 로스터를 줘가지고 보통 그 전주 금토일에는 로스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로스터가 나오기 전에 미리 얘기를 다 했어요. 사실 잡을 구할 때 미리 얘기를 다 하죠.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에 다른 잡이 있으니까 금토일 오전에만 일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한다던가 미리 일을 구할 때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걔네도 알아서 조율을 하고 그리고 보통 얘네 같은 경우는 투잡 쓰리잡 하는 게 조금 기본이다 보니까 내가 다른 데서 일하는 거를 말한다고 막 눈치 주고 막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 오히려 뭐 다른 잡 있냐 그러면은 이때 일 하자 이렇게 하지 뭐 배신자 어떻게 날 두고 딴 데서 일해 막 이런 거는 잘 없고 그래서 잡 스케줄 조정할 때는 일단은 일을 구할 때 미리 가능한 요일을 픽스를 해놓고 만약에 또 일하다가 다른 잡을 구해서 스케줄이 꼬이면 그 로스터가 나오는 요일 전에 미리 말을 하죠. 예를 들면은 뭐 나 다음 주에 이때 돼 이렇게 그 전주 월화수쯤에 말을 하면은 보스한테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서로 조정을 그렇게 맞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떤 주는 일을 다섯 군데서도 해봤는데 어떻게 조정이 잘 되더라고요. 하니까. 그래서 스케줄 조정은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로스터는 되게 가게마다 주는 방식이 다른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메일로 줬었고 지금 시티에서 일하는 곳은 이렇게 엑셀 파일로 주고 다른 남쪽에서 일하는 카페는 이렇게 어플로 업데이트가 되고 근데 요즘은 조금 어플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플 조금 편해서 그런가 봐. 어플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지금 다음 주 로스터를 몰라요. 그러니까 대충 뭐 주 7일 일하겠지는 않은데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끝나는지는 주말이 돼봐야 알아요. 그리고 잡 구할 때 그리고 면접 볼 때 약간 팁 같은 게 있다면 기본으로 일단 면접 보러 가기 전에 당연히 카페 이름 물어보고 어딘지 물어보고 하면은 구글 맵을 치면 나오잖아요. 카페가 어딘지. 그래서 저는 적어도 카페 메뉴 정도는 읽어보고 조금 시간 있다 그러면은 리뷰를 조금 최신 순으로 봤어요. 리뷰랑 카페 메뉴. 왜냐면은 다 같은 카페여도 되게 카페마다도 파는 게 다르기도 하고 하니까 특히 음식 같은 경우는 카페마다 다른 점이 많아서 음식을 좀 중점으로 메뉴를 많이 보고 갔어요. 여기는 이런 게 있네. 이거는 뭐지? 처음 듣는 식재료인데 그러면 검색해가지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은 제가 지금 남쪽에서 일하는 카페는 스무디랑 주스가 되게 잘 나가요. 근데 제가 그 카페에서 일하기 전에는 스무디랑 주스랑 만들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무디랑 주스가 있구나 해가지고 기억해서 간 다음에 면접을 볼 때 사실 내가 지금까지 스무디랑 주스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일하면은 조금 배워보고 싶다. 나도 만들어 보는 거 물론 전혀 배울 마음이 없지만 배우면 더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배우고 싶다고 해야 좀 어필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리뷰를 보면은 직원들이 친절한지 분위기가 어떤지도 알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면접 보기 전에 리뷰 메뉴판 보고 그 홈페이지는 볼 수 있으면 보고 근데 메뉴랑 리뷰는 꼭 리뷰는 꼭 봤던 것 같아요. 꼭 봤었고 이렇게 잡에 대한 Q&A는 다 했고 사실 밀린 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제 유튜브가 약간 과거를 사는 느낌이라서 근데 이제 제가 그 대학원 입학이 2달밖에 안 남기도 했고 학생 비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다음에는 브이로그랑 그 워홀부터 학생 비자 받기까지 약간 그런 시간표? 과정 같은 거는 뭔가 금방 찍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올리고 뭐 짬짬이 여행 갔던 거 올리고 브이로그도 이제 내일부터 다시 하니까 브이로그도 올리고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